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마루가 지난 6년간 치료를 해왔던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 쿠싱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쿠싱이라고 하는 질환은 워낙에 많이 있는 대표적인 내분비 호르몬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는 보호자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질환일 거예요. 쿠싱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부신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죠. 그런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는 질환을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티졸이 분비가 몸에서 많아지게 되면은 마치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먹은 것과 유사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원래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겪는 증상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 물을 많이 먹게 되고요.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또 단계 땡기면서 식탐이 많이 생겨서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 오는 것처럼 아이들도 탈모 증상이 오기도 하고요. 피부, 여드름 같은 거 많이 나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피부병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보호자분들이 이해를 하기 쉬운 쿠싱과 관련된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쿠싱 질환이 조금 진행이 되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서 있을 때 뒷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봤을 때 올챙이처럼 배가 커지죠. 그게 이제 간이 커지고 배 근육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데, 호르몬 검사만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간 수치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간이 큰지 작은지 평가하고, 부신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평가하고, 쿠싱이 의심이 되면 그때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호르몬 검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ACTH 자극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LDD-ST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ACTH 자극 시험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고, LDD-ST 검사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죠. 그래서 쿠싱이 엄청 의심되는 친구들은 ACTH 검사를 먼저 하고요. 쿠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좀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보통 LDD-ST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진단이 되면 치료하는 방법은 그 크릴로스탄이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약을 먹는 용량이나 이런 거는 진료를 하는 수의사 선생님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그 약을 세게 먹는 것보다는 약간 약하게 오래 먹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나이 든 아이들이 쿠싱 환자들에서 호르몬 약을 먹고 갑자기 아이들의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높은 코티졸에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중독이 된 거죠.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그 코티졸 수치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아이가 그거를 못 견디고 갑자기 안 좋아지는 그런 증상들을 확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쿠싱이 진단이 되었다고 무조건 약을 먹는 건 아니고요. 아이의 어떤 몸 상태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약물 처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자주 오게 되는데, 칼슘 침착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간에 칼슘 침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마루처럼 신장에 일어날 수도 있고, 고혈압도 오고, 당뇨도 자주 걸리고, 방광염 같은 것도 합병증으로 자주 발생이 돼요. 간에 혹 같은 게 생기는데, 쿠싱이 있는 아이들에서는 그게 종양처럼 보이는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라고 하는 혹들이 엄청 크게도 생기고 짜잘하게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루처럼 간 종양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고, 이 원인은 보통 뇌하수체라고 해서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부신 자체가 양성종양이 됐던 악성종양이 됐던 종양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그 머리 쪽에 뇌하수체 쪽에 그 혹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발작도 하고 지금 현재 신경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이 되면 약물을 먹는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걸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이 평균 수명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약물 관리를 할 때는 또 잘 지내요. 우리 아이도 6년 동안 약 먹으면서는 실은 아픈 아이란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했거든요. 호르몬 약을 잘 복용을 하면 되고, 합병증 관리 잘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아까 합병증 말씀드린 것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념하시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모두들 이 관리하고 약 먹고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모두들 힘내셔서 아이들 잘 케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